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 여러가지 호재와 이슈들 사이에서 제가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삼성의 새로운 M&A입니다. 지난 28일이었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됐던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산업에서 시장 주도적 입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신규 산업에서도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보유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이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17년 2월 이 자동차 전장 회사인 하만 인수를 마친 이후로 이 M&A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그만큼 현재 M&A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다라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M&A 대상을 매우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이에 따라 준비가 된 상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은 후보군은 이미 압축이 되었고 어느 정도 준비도 다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언론에 이 정도로 말을 할 정도면 생각보다 더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의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유동성 자산은 총 203조 원입니다. 자산은 보통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이나 예금, 유가증권 상품, 제품 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이 200조 이상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최대치일 뿐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이 수치가 현금성 자산을 말하죠. 상품이나 재고 등을 제외한 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규모를 말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6조 원, 단기금융 상품이 89조 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대략 1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M&A를 추진한다면 100조 원 정도는 쉽게 투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100조 원을 한 번에 다 쏟아붓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충분한 총알은 이미 장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관심과 저 역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업체를 인수합병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미 여러 업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미국의 실리콘 모션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일본의 르네사스입니다. 대부분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업체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이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와 통신기기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네덜란드 출장에서 EUV 노광기 업체죠. ASML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뒤로 NXP 경영진과의 접촉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NXP는 현재 BMW, 테슬라, 도요타,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해서 삼성전자나 TSMC 등의 파운드리 업체에 외주 생산을 맡겨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이 경고음을 내는 반도체죠.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이 성장 기대감과 함께 이 NXP 반도체의 주가 역시 5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NXP의 지난해 매출은 85억 6,500만 달러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20%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이죠. 퀄컴 역시 이 NXP 반도체를 그때 당시 49조 원 정도에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의 반대로 무산이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수하게 되면 이 삼성의 전장 사업인 하만과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NXP 반도체와의 인수합병은 시장에서도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가장 유력한 인수합병 후보입니다. 저 역시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NXP 반도체와의 이 M&A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 외에 업체들을 살펴보면 이 스위스의 ST마이크로가 있는데요. 전자제품과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유럽 내 가장 큰 반도체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매출이 전체 사업의 40%에 달하는 업체로 차량용 반도체 매출을 높여가고 있죠. 자동차 및 전력 반도체, MCU, 센서, 디지털 IC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은 이 자동차, 산업, 통신 범용 반도체,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2015년 미국의 전력용 반도체 회사인 인터내셔널 렉티파이어를 인수했고 2019년 미국 반도체 회사인 이 사이프러스 세미컨덕터를 12조 원에 인수하면서 단숨에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 실리콘 모션은 2019년 말부터 이 삼성전자의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회사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사업으로 연간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인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이 제품을 납품해 오고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차량용 칩 시장 등에서도 판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역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르네사스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즉 MCU 분야의 선도 업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인 30%를 차지하는 부품인데요. 르네사스의 MCU 점유율은 현재 31%로 NXP 반도체와 1, 2위를 다투고 있죠. 특히 2018년 반도체 설계 업체인 IDT를 인수해서 자율주행 반도체의 기술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반도체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 고전압의 강한 반도체 제조 기술에 특화된 업체인데 강한 이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용 반도체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인수가 된다면 향후 삼성전자의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삼성은 왜 이 지난 16년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의 인수에 이어서 또다시 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를 인수하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앞으로 급성장하게 될 전기 자율주행차에 맞춰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역시 급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18년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400달러어치 수준이었지만 이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는 2024년에는 대당 1000달러어치를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급성장은 이미 눈앞에 와 있는데 보수적인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반도체를 납품할 때까지 장시간의 검증은 필수적이죠.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역시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겠죠.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고 이 전장 분야에서 단숨에 점유율을 높였듯이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고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믿고 꾸준히 투자해 나갈 생각인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최근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꾸준히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